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가 이제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주 모 고교 교원평가에 여교사 성희롱 글이 작성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주농협은 현직 조합장과 40년 경력의 농협맨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지역에선 보기 드물었던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습니다. 사진과 영상, 설치 분야의 소장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건데요.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시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청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관내 의무 휴업일 대상 점포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인 대형마트와 중대규모 점포 등 46곳. 대형마트가 공휴일 의무 휴업을 시행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대형마트는 평일날 놀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 휴일날 놀아니까 휴일날 거기는 못 가잖아 또. 그러니까 차라리 월요일 날이나 그럴 때 놀으면 더 낫잖아요. 그죠? 서로가 편리하고 좋지. 왜냐면은 큰 마트가 힘으로서 전통시장이 좀 손님들이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뭐가 도움이 돼도 될 것 같아서. 대구광역시는 이달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꾸고 50여 개 도시는 이미 평일 의무 휴업일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도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 휴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대립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소비자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간에 서로 그렇게 큰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공감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주시는 상호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상반기 내 평일 의무 휴업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늘 의회 원상 복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 평가에 여교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가해 학생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학생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항목에 평가와는 무관하게 일부 교사들에 대한 성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2명의 여교사를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익명으로 된 교원 평가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초 영장을 발부받아 충북교육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해당 자료의 보관 기한이 이미 지나 아직까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사 의뢰가 접수돼가지고요. 2월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고 또는 학생들 상대로 지금 탐문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 측도 가해 학생이 특정되는 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세종시에서도 고교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글을 올려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청주농협은 농민 출신의 현직 조합장과 40년 경력의 농협맨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자산 1조 6천억 원, 조합원 6,500명, 13개 점포를 보유한 청주농협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지역 농협입니다. 앞으로 4년간 청주농협을 이끌 수장 자리를 놓고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백원현 후보는 40년간 농협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선진 명품 조합에 초석을 놓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직 조합장에 맞서는 도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농업 경영과 여성 복지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은 무보수 봉사와 4년 담임, 요양원 등 종합복지타운 신축을 제시했습니다. 무보수 봉사를 하고 4년 임기의 담임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양원 신축을 해서 우리 원로조합원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후보는 농민 출신 현직 조합장으로 자산 1조 원 시대를 연 실천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무보수 공약 불이행 논란과 관련해선 현직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급여는 공증을 받아 조합이 관리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명절 장보기 상품권 지급과 무료 건강검진 질 향상, 조합원 가족 전용 요양시설이 대표 공약입니다. 2조 시대의 자산을 앞당겨서 실현을 시켜가지고 자산 2조 시대에 걸맞는 청주농협 사업 규모를 확대시켜가지고 정말로 명실공히 전국 최고로 가는 청주농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서는 무투표 당선 19곳을 제외하고 선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57개 조합장 자리를 놓고 160명의 후보들이 열띤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미술관 전시하면 회화 전시를 흔히 떠올리실 텐데요. 국내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를 선보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지역에선 보기 드물었던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모습, 진기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언뜻 보면 일반 사진 같지만 다양한 사진 조각을 붙여 하나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포토 콜라주 기법의 작품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사물 등을 담은 각각의 조각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진 작품. 작가의 의도를 담기 위한 환경 설정 작업을 보여주는 영상 작품은 사진 작품 감상에 재미를 더합니다. 눈으로 보는 이제 고정적인 그 즐거움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랑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정까지 보여지는 게 많아가지고 좀 길게 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3층 개방수장고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전시는 사진과 영상, 설치 분야의 소장품을 미디어 아트에 대해 관람객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떤 한 기법, 한 비슷한 영상의 그런 주제들로 작품을 모아서 관람객들이 관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미디어 캔버스는 미디어 아트 전시의 향유 기회를 보다 넓혔습니다. 미디어화된 소장품을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어 개방형 수장고 컨셉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누구든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저렇게 전시가 된다면은 좀 이렇게 시민들의 그런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미술 작품을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는 제약이 없는 그런 공간이어서 개방형 수장고부터 미디어 캔버스까지 다채로운 미디어 아트 전시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달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가 충북은 순유출, 세종은 순유입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전출 인구는 16,268명으로 전입 인구보다 63명 많아 이동 인구가 순유출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순유입 인구가 762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전국에서 순유입을 기록한 곳은 경기와 인천, 세종 등 5개 시도로 집계됐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 육아수당 사업이 올해 상반기 도내 11개 시군에서 동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던 청주시가 지급 총액과 분담 비율을 다소 조정하는 선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인구 증가를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와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기사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사건 연속 보도입니다. 해당 리포트는 3만 건이 넘는 조회수와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이 분노했는데요. 점주 행동은 훈육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한 달에 그친다는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과 관련한 토론회 기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를 염원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는데요. 충북의 제일 공약인 만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부터 자신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노선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체적 노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에 대한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나온 가운데 국토부 연구 요격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기사에도 누적 조회수 6만 건을 넘을 만큼 구독자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요즘 단양군 매포마을 주민들이 아기의 탄생 소식을 함께 축복해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한다라는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농촌의 공동체정이 느껴져서 좋았다는 훈훈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10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서울처럼 버스 번호만 알아도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바꿔주세요. 이번 기회에 승강장 명칭도 함께 검토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특별 사면을 통해 복권된 옛 자유한국당 소속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지만 불허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권석창 전 의원을 비롯한 4명의 복당을 심사한 결과 전혜란 전 단양군 차세대 여성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복당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다가 지난해 복권된 권석창 전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우철 전 청주시 의원이 오는 4월 5일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정우철 전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많은 상의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충북 경제 기업인들의 대표적 거버넌스인 충북경제포럼 신임 회장에 이재진 ATS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차태환 회장에 이어 앞으로 4년간 임기를 맡은 이재진 신임 회장은 지역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취임식에 앞서 포럼 회원들은 김영환 충북지사 취임 이후 충청북도가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충북 사립유치원 교사연수와 우수교사 표창이 오늘 도내 사립유치원 교사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이 실시된 가운데 우수교사 19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이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수의 계약자인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이 계약 갱신 직전 외지 업체 펀드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 이득을 취했다며 대부 계약회사의 주식 변동 신고 및 사업 적합 여부 재심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사업자 내부의 주식 매각은 계약 결격 사유나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법인 자체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인 음성에서 열리던 반기문 마라톤 대회가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반기문 마라톤 대회를 오는 4월 30일 음성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종합운동장에서 생극면 오색리 구간을 돌아오는 4기 코스로 운영되며 대회 당일 반기문 전 총장 부부가 참석해 참가자 응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 밤 10시 반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지만 그 의미보다는 과열, 혼탁, 불법이라는 단어들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한 깜깜이 선거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조합원의 공명선거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